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던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단단히 뿔이 난 모양입니다. 자, 다음 주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치권을 향해서 고강도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거 여자가 왜 안 해주느냐 했던 그게 원자력 방호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뭔가요? 예. 원자력 방호 방제법 네. 바로 2012년 네. 2년 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해관보 정상회담 그때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네. 이미 국회 비준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협약이 이미 발효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서로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네.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자력 방호법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그러면 이게? 우리 국회에서 지금 이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래는 여야가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지난해 연말에 했어요. 아하. 근데 지금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꼽히는 미방위에서 거기가 불량 상임위인가? 근데 이게 네.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대통령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그 다른 법과 연계해서 이 법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 아. 근데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입니다. 아하. 이제 방송사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네네. 이게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일반 종편과 민영 방송까지 네. 일종의 규제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간 방송까지도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고 언론에서 네. 비판이 나오니까 네. 여야가 이 법안 처리를 좀 미루기로 했는데 네. 여야가 그 미루기로 한 법안 안에 이제 112개 법안 중에 이 원자력 방호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방위, 지금 불량 상임위라고 이제 박정훈 차장께서 얘기하셨는데 112개 법안을 통째로 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몇 개 법안 때문에 나머지 네. 민생 법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뿔이 날 만도 좀 한 것이죠. 네. 다만 여당도 이제 여야 합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이 방송법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야당도 지키지 않겠다. 야당으로서도 할 말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 112개의 법안이 있다면은 네. 24일 날 네덜란드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 우리가 2년 전에 주도적으로 네.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협약이고 전 세계 70여국이 이미 비준을 마친 협약을 우리가 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한다면은 네. 국가적으로 유신이 크게 깎인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거를 따로 하든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게 되면 대한민국 2년 전 바로 직전 회담 때 주최국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가서 다른 나라 앞에 저희 국회가 좀 싸워서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국회는 어떤 결정을 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힘주어 얘기했던 것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공공기업 개혁도 있고 통일도 있고 규제 개혁도 있는데 최근에 들려왔던 아주 부산에서의 공공기관 개혁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노조가 나서서 스스로 복지를 크게 깎았다? 예.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네. 노조위원장이 17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 크게 지금 세 가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자녀 학자금 720만 원까지 네. 줄 수 있는 것을 최대 1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의료비, 네. 그리고 퇴직금 이런 것들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1인당 536만 원 수준이었던 복리후생부를 네. 331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삭감을 한 이유는 네. 그게 현재- 궁금하네요. 진짜. 예. 부산이 이제 항만이 네. 원래 부산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부산항이 전체 물량의 약 88%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네. 38%로 떨어졌습니다. 네. 부산 신항이 62%, 네. 그리고 부산항은 38%.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들은 네. 전체 물량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네. 수입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측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 부산항이 있는데 신항이 하나 또 생겼잖아요. 가덕도에. 예, 가덕도에 신항이 생겼죠, 5년 전에. 그러니까 경쟁자가 생기니까 기존에 유일하게 노조로 구성했던 그분들이 경영 나빠지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결국 독점적 구조가 깨지니까 깨지니까, 예. 공기업도 경쟁을 하니까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군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네네. 이것 때문에 상급노조, 네. 민주노총하고 이제 한국노총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상급 단체로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서 너네만 왜 이렇게 네. 복리후생비를 주도적으로 이 깎게 되면은 다른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와서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업 개혁, 우리 같이 버텨야 되는데 당신들 양보하면 선례가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이 직접 서울에 와가지고 상급 기관에 가서 그 네. 노조 단체에 가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네. 동의를 얻었다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노조위원장도 직접 설명을 하는데 역시 경쟁이 개입된다는 것, 역시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가 없어진다는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내세웠는데 과연 어떤 귀결이 될지 그 첫 사례가 나온 듯 합니다.